나의 인생 이야기 영상 자서전 쓰기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나를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촬영하는 걸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항상 나를 찍어줄 수는 없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혼자 찍는 방법을 배워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혼자서 촬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셀프 촬영하는 법을 처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상 자서전을 제작할 때 사진 자료만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함께 사용하면 더욱 멋진 영상 자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내가 활동하는 모습을 담을 수도 있고 인터뷰 내용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꼭 순서대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편리한 대로 촬영을 한 다음에 영상 편집 과정에서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진이나 다른 인터뷰 등을 삽입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셀프 인터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지형 지물이나 삼각대 같은 곳에 고정시킨 후에 화면이 보이도록 위치시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가 정면 카메라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얼굴을 보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전면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카메라에 익숙해지면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여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정해진 인터뷰 자리로 와서 자리를 잡고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시에 화면의 위치 중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머리 위의 공간입니다. 머리 위의 공간이 너무 좁으면 답답해 보이고 너무 넓으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뷰 촬영 시에는 머리 위에 적절한 공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하실 부분이 바로 뒷배경입니다. 뒷배경이 복잡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단순한 배경을 선택하시거나 배경이 없는 깨끗한 벽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단순한 뒷배경을 선택하시고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준비한 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마이크와 조명을 사용하면 좋은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인터뷰할 때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의사 표현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질문과 답변을 생각하고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촬영을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당사자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를 원하는지 등을 소통을 하고 그에 맞는 질문지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촬영을 하실 때 질문한 부분은 향후 편집할 때 잘라내야 하는 부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인터뷰 대상자가 대답을 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의 틈을 줘야 합니다.
만약에 질문을 하자마자 대답을 하게 되면 중간에 편집할 그 지점에 소리가 겹쳐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편집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인터뷰를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뒷배경을 잘 선택해서 인터뷰 대상자의 자리를 정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인터뷰 대상자를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조절한 후에 머리 위에 공간이 적절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셀프 인터뷰를 할 때는 내가 내 화면을 보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머리 위에 공간이라든지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등등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촬영할 때는 촬영을 하는 사람은 화면을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인터뷰 대상자는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가끔씩 인터뷰 촬영 화면을 보면 시선 처리가 어색하게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실 때에는 시선 처리를 잘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대상자가 카메라 렌즈를 응시할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변 소음이 적은 조용한 공간을 선택하시고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는 인터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중에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알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과 알람 이런 것들은 꺼놓으시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대상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영상을 적절한 크기와 카메라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숏과 앵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대상자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높은 곳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것과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는 것의 느낌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느낌의 숏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보는 느낌의 숏은 마지막으로 눈높이의 샷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편안한 느낌의 신뢰감을 주는 앵글은 눈높이에서 촬영한 앵글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할 때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다른 앵글을 사용할 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위압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앵글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위나 아래에서 촬영하게 되면 원하지 않게 다른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인터뷰를 위해서는 마이크 등의 외부 장치를 사용해서 음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한 영상 클립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과정이 컷의 연결입니다. 영상 하나하나를 숏이라고 부르고 서로 다른 숏과 숏을 연결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비슷한 사이즈의 숏과 숏을 연결하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영상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숏의 크기와 방향이 다양하게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촬영하실 때부터 숏과 숏이 연결되는 것을 유의하시면서 촬영하시게 되면 향후 그 편집 작업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야외 촬영을 하실 때에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은 카메라를 통해서
피사체를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의 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카메라의 화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간에 비해서 한정된 공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장소를 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카메라 무브먼트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이라는 것은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좌우에 움직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넓은 공간을 촬영할 때에 한 화면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피사체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어있는 화면에서 피사체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것을 틸트라고 합니다. 위로 움직이는 것은 틸트 업이고, 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틸트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건물이나 사람을 촬영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발부터 얼굴까지 틸트업을 할 경우에는 피사체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카메라가 고정되는 곳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면을 당기는 것을 줌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경우에는 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하면 되는데, 그 광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질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시 줌을 사용하면 피사체에 시선이 집중되어서 메시지 전달이 훨씬 더 강렬해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그러한 방법과 수평이나 수직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의 흔들림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짐벌이라고 불리는 도구인데요. 이것은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보조 촬영 장비로서 짐벌을 이용하면 조금 더 역동적인 화면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쓰는 촬영 기법은 타임랩스 기능입니다. 타임랩스라고 하면 촬영된 영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생하는 방식이고, 애초에 촬영할 때부터 1초, 10초 또는 1분에 한 컷씩의 사진을 찍은 후에 재생하는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타임랩스 영상은 시간을 빠르게 보여주는 느낌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장면을 표현할 때 자주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시작했는데 타임랩스 장면이 나오면서 저녁까지 시간이 이어지면 실제로 긴 시간을 운동했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긴 거리를 이동했을 때 타임랩스를 촬영하게 되면 이동 경로를 아주 빠르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행 경로 같은 경우를 타임랩스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타임랩스가 빠르게 촬영하는 것이라면 느린 저속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꽃이나 구름, 별의 움직임, 일출, 일몰, 등산, 산책 등과 같이 움직이는 물체를 저속으로 촬영을 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타임랩스라고 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하이퍼랩스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하이퍼랩스로 촬영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엽니다. 카메라 앱을 여신 다음에 동영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그 더보기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이퍼랩스라는 것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이퍼랩스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촬영할 물체를 우리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촬영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때부터 촬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촬영이 돼서 촬영이 다 마치게 되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촬영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퍼랩스를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